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은 왜 비합리적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이 줄어든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이 감소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올랐을 때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던가 반대로 가격이 내렸을 때 오히려 공급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부가 개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가격이 폭등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들을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을 많이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거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방임을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은 다른 현상들을 우리는 종종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상식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극히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 영상은 부동산 시장이 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이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구조적인 공급 문제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반적인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다수가 구매하고 다수가 공급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라면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연령대나 성별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라면을 원하게 될 겁니다. 라면의 공급자도 굉장히 다수가 될 텐데요. 라면을 만드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라면을 공급하는 마트들, A마트, B편의점, C백화점 등 라면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공급자들이 라면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려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수요와 공급이 다수의 소비자와 공급자로 이뤄진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는 일반 시장과 똑같습니다. 다수가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주택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가지게 된다거나요.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또 다른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가진다거나요. 1주택자가 독립 목적, 결혼이나 이혼이나 아니면 출가 등의 이유로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를 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공급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수가 공급을 하는 구조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부동산 시장의 공급자는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매도한다거나 혹은 건설사, 신규 주택을 건설해서 시행사가 사업의 기틀을 잡고 건설사가 건설을 해서 신규 주택으로 분양을 하는 크게는 이 두 가지 공급자가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다수의 소비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거래를 하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소수의 공급자가 가격 변화에 다르게 대응을 한다. 이 점이 부동산 시장의 비합리성을 발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건설사,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많이 주택을 건설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겠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반면에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들은 특정 지역의 주택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매물을 걷어들이게 되는데요. 이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면 즉시 반영이 되겠죠. 따라서 공급에 시차가 발생한다. 신규 건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존은 빨리 공급이 사라지면서 공급의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이 왜곡이 되면서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변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비합리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는 가격이 급등해도 공급이 즉시 증가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유식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공급 곡선이 가팔라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이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가격 지점에서 한 45도 정도 되던 공급 곡선이 80도로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이걸 공급 곡선이 비탄력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을 때 완전 공급 시장에서의 가격은 1지점이라고 한다면 공급이 비탄력되었을 때는 이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한마디로 공급이 비탄력이 되면 수요가 1 증가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1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공급이 비탄력된 시장에서는 수요가 1이 증가해도 가격이 1.5로 더 크게 증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다. 특히 가격 상승 시에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극히 비탄력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조적인 수요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방금 일반적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다수의 소비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다수의 소비자와 소수의 공급자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조금은 틀린 말입니다. 이게 왜 틀린 말이냐 하면요.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비싼 시장, 재화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도 일정 수준의 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한마디로 자격이 있는 부동산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만 수요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급은 마찬가지로 소수의 공급자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표에서 공급의 측면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수요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수요자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가진 돈, 자본과 대출, 부채를 일으켜서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의사결정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 대출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이라는 건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대출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굉장히 쉬워지면 정부의 규제 완화로 대출이 굉장히 쉬워지면 구매자가 증가를 하겠죠. 주택이나 부동산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될 테지만 정부의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구매자가 감소하는 한마디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은 금리라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요가 왜곡될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낮으면 구매자가 증가를 하겠지만 금리가 높으면 구매자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유지되고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사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사려는 수요가 급격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자산시장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어떻게 왜곡이 되냐, 어떻게 완전 경쟁시장과는 달라지냐라는 걸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완전 경쟁시장의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탄력적으로 변하거나 반면에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비탄력적으로 변하거나 하는 일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에 또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극히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비합리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모두 정리를 해보자면 완전 경쟁 시장과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중고로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재판매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없죠. 그냥 물건을 당근마켓 같은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팔겠다라고 알리고 물건을 주고 돈을 받으면 거래가 끝납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는데요. 반면에 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일단 부동산을 구매할 때부터 취득세도 내셔야 되고 법무사 등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비용이 꽤 만만치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어렵게 구매한 부동산을 사용한 다음에 재판매할 때는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구매했다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양도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세금들이 또 붙게 됩니다. 한마디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와 동시에 높은 세금도 수반이 된다. 이게 부동산이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 낮으면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잘 형성이 되는데 거래 비용이 높으면 거래가 굉장히 낮은 빈도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소수의 거래가 시세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물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이 가격에 절대 받을 수 없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수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시세가 왜곡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높은 세금은 동결 효과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이 동결 효과가 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세금이 높으면 계속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려는, 셀하려는 습성이 있고 세금이 낮으면 계속 보유하려는 습성을 가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세금이 높으면 계속 보유, 홀딩을 하면서 정책이 변경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세금이 올랐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올라간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는
월세로 전가를 시키든 전세로 전가를 시키든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세금이 낮으면 기존 보유 물량을 빨리 처분하려는 수요, 세금이 높았을 때 못 팔았던 물량들을 세금이 낮아졌을 때 빨리 처분하려는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계속 보유를 하면서 정책 변경을 기대하면서 물건을 팔지 않는 현상을 동결 효과라고 흔히 말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높은 거래 비용과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모습을 띠게 된다. 이게 부동산 시장만의 특성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완전 경쟁 시장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수요자는 다수인데 공급자는 소수이고 수요는 특히 외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공급은 공급 시점이 불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일부 거래에 따른 가격 착시 현상이 자주 관찰이 될 수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은 무슨 데이터를 갖고 오든지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투자로 접근해서 수익을 보는 건 특히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기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부동산 시장의 비합리성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